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네요. 그 연불리와 함께 채널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게 아직은 좀 많이 못 보시겠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왜냐면 이게 검색도 잘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채널 개설하면. 그래서 이리온에 이제 링크는 좀 달아드렸는데 잘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예. 또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 나가서도 이렇게 채널 홍보는 계속 할 예정이라서 계속 보시면 좋겠고, 요 채널 이제 지금 아직 제가 이제 업로드하기 전이니까 제 채널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할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시장 함께 읽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항상 장 끝나고 저녁에 올려드리던 뭐 그런 시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보고서도 해드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함께 읽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매일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공부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알려드리고 싶은 뭐 주식 관련된 뭐 내용들, 공부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는 뭐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뭐 제가 뭐 여력이 될 때 한 번씩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함께 소통하기라고도 있어요. 요건 이제 라이브. 근데 나중에 이리온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이리온에서도 이제 라이브를 그만하고 조만간 여기서 라이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채널에서 저와 함께 뭐 그냥 모토는 이거예요. 함께 뭐 제가 뭐 종목을 찍어주고 뭘 이렇게 맞추고 이런 거는 절대 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근데 그런 채널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함께 고민하고, 사실 저희 그 이베스트 이리온의 모토가 함께 고민하시죠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서로 좀, 예,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뭐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온다는 표현 좀 그렇죠. 천천히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가미해서, 예,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방송이고, 예, 여기 딱 지금 구독자 255명 보이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그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이제 매일 하는 거는 어쨌든 시장 함께 있기, 요게 이제 보고서라든가 그날 있었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거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좀 한 가지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걸 또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의견도 사실 얘기 드리기가 정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의견도 다 멘트 달아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보고 저만의 생각도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그게 조금 제한될 수 있는 건 과거보단 그건 꼭 좀 염두해 두세요. 예. 규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증권사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규정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제가 이제 또 저희 회사의 또 채널이기 때문에, 뭐 제 채널이면서도 회사 채널이기 때문에 광고가 하나씩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회사에서, 예, 그런 광고는 꼭 한번 뭐 제가 혹시 하게 돼도 이해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오늘 이제 제가 하던 대로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방송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제 해드릴 거는 먼저 보고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머지않은 흑자 전환의 시기라 그래서 신영증권의 이제 엄경화 연구원님, 이게 조선업종입니다. 네, 조선주고,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 호재냐, 그거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산업, 오늘 좀 많아요. 곡물가,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죠. 그 다음에 시황, 박수현 연구원님, 리츠, 요새 리츠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주, 그 다음에 한화, 호텔신라, SK이노베이션, 현대미포조선, HD 현대,
삼성 SDI, 테슬라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오늘 이제 나온 수많은 정말 어마어마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만 일단 좀 추려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예, 요약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게 사실 이렇게 요약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다 화면에 띄우고 하면 뭐 너무 좋지만 그거는 또 예의도 아니고 또 약간의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타이핑을 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예, 천천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은 그 여기도 나와 있지만 2분기 실적은 적자인데 그 수주 성과가 낮은 선박들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주력 선박들의 수주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선 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2년 전에 했던 거는 지금 원재료는 비싼데 2년 전에 수주받은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단가가 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내심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다만 이제 제품 단가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시간이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가장 올라갈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적어놨고, 예, 그 다음에 차선호주 그 다음은 현대중공업 좀 비싸지만 리스크는 적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제가 이제 좀 코멘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상 좀 까다롭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금일 주가 급등으로 이제 다소 좀 고평가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주는 저는 지금 추격하는 건 좀 반대예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주가 앞으로 좋아질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장기 사이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좀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가 다소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교체 수요가 굉장히 긴 사이클이 올 수 있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또 이런 의견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호재냐 그 내용입니다. 근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법이 이제 통과됐고 뭐 TSMC, 인텔, 삼성전자다 이렇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 그래서 미국은 당근을 주죠. 당근과 책지. 야 너네 투자해. 그러면 뭐 세액공제나 뭐 그런 거 해줄게. 근데 채찍도 있어요. 채찍은 뭐냐면 중국에다가는 하지 말란 얘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영향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반면 TSMC는 중국에 공장이 있긴 있는데 옛날 공정이에요. 옛날 공정은 터치를 안 해요. 최첨단 공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 인텔은 하이닉스에 공장 매각했잖아요.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가지고 뭐 인텔 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좀 리스크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약간 안 좋은 점은요. 미국의 제조 원가가 한국보다 높잖아요. 인건비.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서 생산하면 비용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제 세금 같은 걸 깎아주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저지하기 위해서 치포 동맹을 결성하고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이제 규제를 확대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지금 막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투자가 좀 저조하면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중국을 좀 겨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투자하고 중국하고 하지 마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치포 동맹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직 한국은 결정 못했고 대만과 일본은 참여하기로 했고요. 근데 아마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실제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법 때문에 네덜란드는 지금 이제 중국의 수출을 앞으로 웬만한 장비는 다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지금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저런 걸 못 받으면 중국은 반도체 못 만들어요.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일단 나쁜 점은 중국에 투자를 못 합니다. 중국이 최대 수요 시장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다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예, 중국 시장을 버려야 되는 좀 딜레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죠.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게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막 보조금 받고 BOE 키워주고 LG는 막 도태되고 경쟁이 안 돼요. 예, 기술 격차가 그렇게 또 크지도 않다 보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힘들어졌는데 반도체도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제품을 만들어요.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이 한 40%인가요? 그게 중국으로 가요. 그럼 중국이 자기네 거 써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론 부정적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한 호재예요. 미국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중국의 반도체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막아버렸잖아요. 미국이 알아서 막아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좀 위축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언젠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랑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한국 기업들한테는 좀 호재다. 그러니까 삼성 마이크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구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반도체 많이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뭐 다 반도체가 필요해요. 근데 보복도 못 해요. 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반도체 안 쓰면 뭘 쓸 거예요? 전 세계 90%가 여기서 나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도 못 하는 상황이죠. 중국 입장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 38%, 하이닉스가 D램이 44, 삼성이 낸드가 38%가 생산량에 이게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게 약간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우리가 예측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굴기 저지는 큰 호재다.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OCI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중국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 예상을 지금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 전기차 기업들 보면 지금 제일 잘하는 기업이 테슬라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현대차, 포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회사가 GM,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인데 여긴 좀 성과가 안 나죠. 그래서 테슬라는 LG고 현대차, 포드는 SK 가거든요. 이 기업들의 성장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전방 회사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보실 때 이 배터리 회사가 어느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지도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OEM, 자동차 OEM사들의 수익성이 배터리 업체의 수익성 전망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GM이 지금 이제 얼티엄 셀이란 배터리 그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LG랑 포스코 케미칼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GM이 잘 나가야 이들 업체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주가 좀 부진했지만 전동공구나 이런 편광필름 부분이 하반기에 좀 부진한가 봐. 이게 수익성이 되게 좋대요. 네, 그래서 유가 좀 부진했지만 핵심은 저게 아니잖아요. 삼성 SDI 투자할 때 대부분 배터리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의 하락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김현수 연구원님의 뭐 보고서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2차전지 제조사 중에서 현대차, 기아, 포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좋을 가능성이 있고 GM은 하반기가 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LG 또 SK 예. 그리고 삼성 SDI는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좀 그거였죠. 지금 미국에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스텔란티스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스텔란티스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도 좀 보자는 보고서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협동 로봇, 서비스용 로봇, 산업 로봇 많죠. 근데 앞으로 협동 로봇하고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그거를 잘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봇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이에요. 몇 년 전에 2차 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2차 전지도 변동성 엄청 심했어요. 막 3배 갔다가 반토막 나고요. 시장이 개화되기 초기니까. 로봇도 그럴 겁니다. 이 업체들마다 막 몇 배 올랐다가 몇 배 빠지고. 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그 감속기, 제어기, 서버 모터 이 세 개를 만드는 산업이 있는데 요걸 좀 잘 보자는 얘기 같고, 감속기는 로봇의 팔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회사. 요거 속도 조절하는 거 감속기, 제어기 제어할 수 있는 거, 서버 모터는 모터인데 모터가 모든 걸 컨트롤 하잖아요. 모터가 있어야 뭐 움직일 거 아니에요. 동력이죠. 이 모터를 제어하는 게 서버 모터입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는 그 안에 엔코더가 들어가서 명령을 내려요. 야, 너 이거 해. 너 요 정도만 가. 근데 냉장고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터를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는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을 대체하는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도 관심을 갖자. 자율주행 기반은 물류 배달. 이게 막 배달해주는 로봇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제 시작인데, 어려운 건 이 중에 누가 돈 벌 거냐. 그게 어려워요. 아직 밸류 체인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관찰을 하시되, 중간중간 막 실적 안 좋으면 주가 또 폭락하고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너무 오를 때 하지 마시고, 항상 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잊혀져요, 언젠가. 그럼 쭉 빠집니다. 그럴 때 이 기업들 공부하셔가지고 한두 개 정도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증권 홈페이지에 요 기업들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예. 그러니까 요 7개예요.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두 개가 탑픽이고, 로보티즈, 유진 로봇, 유일 로보틱스, 러셀, 이렌텍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 철강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증권의 박성모 연구원인데, 이게 이제 뭐 법안은 다 아니까 좀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이프라인, 가스 액화, 저장 설비, 해상 운동. 예, 뭐냐면 그 화석연료 투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친환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프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규제를 완화시킨대요. 바이든 행정부는 저걸 싫어하기 때문에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규제를 낮추겠다. 저런 화석연료 투자가 늘어나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에요. 법안이 물가 완화시키. 그죠? 예, 그 법안 이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도 들어간다. 신재생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관광 업체들 기억나시죠? 세아제강, 현대제철, 세아제강, 지주 이런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신재생만 좋은 건 아니다. 그 내용이고, 곡물가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6월 이후로 주요 곡물이 약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곡물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금리 인상, 유가 하락, 신흥국 경기 부진, 그리고 공급이 그동안 부족해서 굉장히 그동안 그 곡물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곡물가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출도 좀 풀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곡물가가 하향 안정화 됐는데, 지난주는 근데 곡물가가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예, 미국의 날씨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3분기까지는 이 올라간 농산물 가격이 반영이 돼서 실적에 좀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4분기부터는 또 낮아진 게 투입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죠. 3분기 곡물 단가는 16% 상승하는데 4분기 하락. 그럼 4분기부터는 실적 좋아집니다. 이 곡물가 하락의 가장 큰 수혜주는 어디죠? 많이 우리 공부해봤죠? 대상. 그죠? 예, 대상이 예전에도 공부해봤지만 가장 이제 원가 부담이 커요. 역으로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도 음식료주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놓으면 좋아요. 포트에 좀 안전하게. 우리가 뭐 100% 한 종목에 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트를 재편하는 관점에서
이런 거죠. 약간의 안전판도 둬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음식료, 고배당주 하나씩은 편입을 그러니까 뭐 음식료도 괜찮고 고배당주도 하나 괜찮고 그런 건 이제 약간의 리스크를 좀 감소하는 요인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곡물가입니다.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올라갈 때 안 좋아요. 원래 음식료가. 근데 환율이 꺾이면 그러니까 곡물가 떨어지고 환율 꺾이면 음식료한테는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든표 침체 논란인데 신영증권의 박수현 연구원님이 일단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지금 요즘에 공화당에서 거봐라,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이다, 비꼬고 있나 봐요. 민주당은 아니다, 경기 침체 아니야, 정치 공세 강화하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급해요. 바이든 중간 선거 앞두고 있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물가 낮추고 경기 침체 아닌 걸 보여주면 돼요. 경기 침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돈 재정 풀면 돼요. 재정 풀어서 GDP를 구성하는 항목, 소비,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소비랑 수출은 힘들죠. 그럼 두 가지,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요 두 개가 여기 요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GDP를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맨친이라는 사람이 되게 좀 그렇죠. 웨스턴 버지니아 출신으로 알고, 그러니까 주지사로, 그러니까 웨스턴 버지니아 상원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화석연료 쪽이에요. 그쪽 기반 시설 자체가 옛날에. 그리고 탄광을 운영하나 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반대했죠, 친환경 법안. 근데 이제는 말을 바꿨죠. 왜? 친환경도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되려면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은 필수다.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일이라면 입장선의 이유를 밝혔지만 우리가 속내를 보면 답은 보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런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 긴축 압력은 줄어들고 경기 방어하겠다는 거잖아요. 돈 풀어서. 그 다음에 뭐죠? 물가 낮추겠다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 반등은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츠의 유상증자 기간 분석 주가 요즘에 삼성증권의 이경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리츠 주가가 너무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보니까 뭐 SK 리츠도 그렇고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유상증자하고 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유증 때문에. 증자하면 당연히 희석되니까 좀 그렇고, 금리 오르면 이 임대 수익이 좀 줄 수도 있대요. 왜냐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돈을 빌려서 보통 리츠를 하잖아요, 부동산 매입해서. 그럼 이자가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배당이 줄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인데 최근에 주가 급락의 이유는 유증입니다. 이게 이제 주익수가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이경재 연구원님 얘기는 뭐냐면 대규모 유상자 이제 끝났고, 사실 유상자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필수적이래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으면 금리에서 유리하대요. 이점이 크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가는 희석되니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SK 리츠가 유상자 끝나면 대규모 유상자는 끝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쁠 건 없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유상자가 좀 필연적인데 절차가 좀 복잡하나 봐요, 리츠 같은 경우. 요걸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리츠주는 배당도 많이 주고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한참 좋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금융위기 온 거죠. 엄청 빠져버렸죠. 그리고 KB증권의 하인원 연구원이 친환경 관련주들, 왜냐하면 이게 강세인 이유가 정부 정책 지원, 이건 다 아시죠? 예. 통화정책 긴축의 정점기다, 성장주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둔화되면 친환경주한테도 좋을 수 있죠. 세 번째 이유는 구조적, 이게 제일 커요. 핵심은 이겁니다. 구조적 성장. 예. 그래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에너지를 무기화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그 유럽은 이미 시작했어요. EU 같은 경우는 리파워 EU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의존도를 에너지 의존도를 2027년까지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리파워 EU라는 정책입니다. 그걸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과거 사례도 있는데 1970년대에 프랑스가 있잖아요. 프랑스가 메스머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오일 쇼크 때 원전을 도입을 했는데 그 후로 원전 사업이 엄청 커졌고 세계 최강이죠. 원전은 프랑스가. 그죠? 예, 가장 비중도 높고 일본도 태양광 쪽으로 많이 구조전환했고 그래서 과거 교훈은 국가 안보의 강점에서 친환경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한국 주식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소비재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뭐 애플이나 그죠? 뭐 코카콜라나. 근데 대부분 중간재 어떤 기업이 뭘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간 부품, 장비 이게 되게 많죠. 그래서 정책이 정말 중요해요. 저런 정부 정책.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되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는 이유가 공부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절대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주말에 이제 페이스북 보다가 어떤 분이 막 예, 저를 좀 안 좋게 쓰신 걸 보긴 봤어요. 뭐 괜찮아요. 뭐 안 좋게 쓰신 건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리포트만 읽어주는 좀 앵무새 같다. 뭐 그렇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뭐 제가 뭐 리포트 읽어드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이제 저의 생각도 담아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좀 공부하고 읽어드리는 거고 이 요약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많은 거. 그래프도 따와야 되고 또 여기다 제 의견도 생각해야 되고 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수월해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보고서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동의 안 한다. 아,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세요. 거기에 몰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친환경 여기 보고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친환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거기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죠. 여러분의 일이고. 예, 그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중국의 친환경 비중이 너무 커요. 전 세계에서. 미국은 그게 싫어요. 그래서 중국 비중 대신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 비중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럼 한국은 수혜받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2차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고민을 하세요. 이걸 보시면서. 그 일본의 태양광 발전량이고 이렇게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오일 쇼크 터지고 나서 프랑스는 원전 도입했습니다. 원전 발전량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오일 쇼크 이후로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원전을 확대한 계기는 그거고 확대한 결과 에너지 작업률이 20에서 50%까지 올라간 거예요. 원전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대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러시아 때문에. 그 러시아 사건 때문에 에너지 작업률을 높일 수 있는 지금 방법이 뭐죠? LNG,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거죠. 여기에 관련된 기업 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죠. 우리 공부는 다 했어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하나는 이제 합병하는 거 아시죠? 방산에서 하나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넘겨요. 그리고 하나 건설을 합병합니다. 100% 자회사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있는 하나 정밀기계를 가져와요. 합병을 해요. 그래서 세 개 회사가 돼요. 건설, 글로벌, 모멘텀 나눕니다. 그래서 건설 들어오고요. 글로벌 부문은 이 소재 부문인데 암모니아 수사가 소재.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 전지 들어간 소재예요. 그다음 모멘텀은 태양광 2차 전지 그 장비 있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도 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하나도 나쁠 게 없죠. 이 상태면. PER이 2.7배입니다. 이번 통합은 긍정적이고 저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옛날에 SK가 SK 머티리얼즈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SK 머티리얼 주주분들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SK 주식에는 오히려 좋았던 게 지주사가 이렇게 자회사를 합병하잖아요. 지주사한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가져가게 되니까 알짜 사업부를. 그래서 하나도 저런 이제 사업부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방사는 넘겨주고, 그리고 어차피 지분은 갖고 있으니까 지배는 하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예. 하나가 아무튼 요 건설이나 이런 쪽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좀 모멘텀을 받는다. 하나가 주가가 너무 부진했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합병, 그러니까 요즘에는 합병이 또 유행이에요. 옛날엔 분할해서 막 떼어냈는데, 호텔 신라도 이게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좋아집니다, 뭐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바뀌어서 그래요. 환경이. 면세점 안 좋은 건 아시죠? 요 내용, 여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면세점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악재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돼야 좋아져요. 왜냐, 중국인들이 한국에 못 와요. 올해 말까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쉽게 못 들어올 거고, 중국 사람이 와야 면세점이 되죠. 그래서 면세점은 그냥 이제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고, 핵심은 그럼 뭐죠? 면세점 말고 호텔이죠. 호텔. 호텔 신라는 면세점과 호텔로 나누는데, 그러면 호텔이 잘하면 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호텔이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고, 객실료도 상승했고요. 객실료가 워낙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요즘에 그 외부로 못 나가잖아요. 해외 쪽으로는 쉽게. 뭐 갈 수는 있죠. 뭐 못 가는 건 아닌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워낙 많고 하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들 가시는데, 그러면서 객실료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호텔 레저 부문 실적에 대한 이제 눈높이를 높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호텔 레저는 이제 영업이익 284억으로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이익률이 무려 18.2%나 돼요. 이제 위탁 수수료가 좀 일회성으로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몇 번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PER은 22배인데, 이제 여기 삼성증권에 박은경 애널리스트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고요. 이제 과거보다는 높진 않아요. 예, 그리고 올해 호텔 좋고 내년에 면세점이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저도 지금은 호텔 신라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왜냐면 호텔 좋아지고 내년에 면세점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호텔 신라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예요. 호텔 신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해요. 나는 이 기업을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좋아질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얼만큼 좋아질지, 확장성, 이게 계속 이어질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결국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입니다. P가 뭐죠? 판매 단가. 우리 알죠? 항상 머릿속에 요거예요. Q, 판매 수량, 마이너스 C, 비용, 각종 비용,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이자 비용 있을 거고 많아요. 요게 이익입니다. 근데 비용은 증가해요, 옛날보다. 그죠? 어쩔 수 없죠.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니까. 근데 저건 어쩔 수 없어.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호텔신라 실적이 좋아진 건 이걸 올렸잖아요. 단가, 객실료. 그 실적이 좋았는데, 문제는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은요, 반드시 요게 올라가야 돼요. 판매 수량, 수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삼양식품이란 기업이 왜 잘 갔을까요? 수출이 열려버렸잖아요. 그죠? 판매 수량. 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체돼 있어요. 오뚜기 안 가잖아요. 농심도 좀 지지부진. 요새 올라가지만. 근데 삼양식품이 유독 강해요. 왜? 라면 수출이 잘 되니까. 수량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걸 꼭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는 저 관점에서 보세요. Q가 늘 수 있어요? 내년에 늘겠죠. 중국이. 근데 이건 늘어도 옛날에 코로나 전만큼은 회복되더라도 그냥 그 정도예요. 더 늘까 옛날보다. 그리고 중국의 경쟁사가 많아요. 중국에 하이난 면세점이나 면세점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 같죠. 그래서 호텔 신라는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해보면. 저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젠가는 저 Q는 지금은 안 좋지만 늘어나죠, 내년에. 그거 보고 어느 정도 주가는 올라와요. 근데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계속. 항상 저게 중요합니다. 투자하실 때 저 Q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인지 그걸 꼭 보시고, 아, 난 이건 장기 투자할래. 아, 나 이거는 짧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이런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거를 꼭 잊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과매도 돼 있고 실적 좋은데 왜 안 가는지 아시죠? 배터리 아직은 아니고 실적이 정유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배터리로 봐야죠. 그래도 그래서 올해 성장 스토리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비중 높잖아요. 포드 현대차 잘하고 있고 여기에 납품하니까 그래서 배터리로 시장이 봐줘야 되고 배터리 성장에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이 흑자전 할 때까지. 그러나 규모의 경제는 미국에서 실현될 거니까 뭐 기술력 있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현대비포져서 오늘 목표 주가 올렸고요. 메리츠에서 적자 났지만 뭐 내년 기대하는 거죠 실적은. 그리고 소형 컨테이너선도 수주 잘하고 있고 교체 수요도 많을 거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12%가 넘어요. 그리고 순수 조선사로서 매력도 되게 높고 여기 가로 외운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애널리스트 의견 아닙니다. HD 현대는 BNK 김현태 연구원님이 너무 잘 벌어서 IPO 할 필요가 없대요. 이번에 현대 오일뱅크 상장하려고 그랬잖아요. 취소했죠. 그 이유는 현대 오일뱅크가 이제 자회사인데 정유 부분에서 돈을 엄청 벌어요. 지금 1조 원 넘었어요. 원래 1조 원 자금 조달하려고 상장하는 거거든요.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언젠가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PER 3배,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물론 중간 배당을 주니까 그거를 좀 제하고는 보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IPO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HD 현대 주주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오일뱅크가 상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 급락합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상장했을 때 LG화학 얼마나 빠졌습니까? 한국조선해요. 둘 다 자회사 상장하니까 그냥 망가져 버렸죠. 그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상장 안 하는 게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HD 현대 입장에서 주주분들 입장에서. 삼성 SDI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정은석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90만 원 제시했고 실적 좋았고요. 다만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 평강필름 요게 좀 하반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PER 너무 싸더라고요. 17.6배에 불과하고 미국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침투율은 지금 유럽에 못 미치는 7%이기 때문에 미국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미국이 열리면 수혜를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삼성 SDI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 가지 단점은 LG랑 SK랑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투자가 좀 부족하잖아요. 고객사도 하나, 리비안 두 개, 스텔란티스. 근데 규모가 아주 크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이 큰 회사들하고 공급 계약을 좀 맺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 SDI의 단점은 투자 규모가 좀 작고 대형 고객사가 좀 아직 없다는 거. 스텔란티스 말고는. 그러니까 BMW도 아니 그 뭐죠? BMW 대형 고객사는 아니에요. 차를 엄청 많이 만드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폭스바겐, 테슬라, 뭐 도요타도 좋고 현대차, 기아, 르노 이런 이제 굉장히 그 많이 생산을 하는 업체들의 하나 정도 좀 따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따낸 게 스텔란티스는 삼성이 수주를 했죠. 미국에 그래서 공장 짓는데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극복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평가된 거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테슬라 실적에 따른 어떤 요즘에 주가 벌써 900달러까지 왔어요. 대단하죠. 그 내용이고 왜 주가가 회복이 됐냐. 일단 차량 가격이나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인플레 물가가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차량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걸 좀 일부 시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낮춰주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비싼 차는요 미국에서 보조금 못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가 가격을 낮춘다. 이거는 주식시장에도 호재란 얘기입니다. 물가를 완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낮추면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BBB 법안, 지금 이름은 바뀌었어요. 그 뭐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이름이. 아무튼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테슬라한테 되게 유리해요. 보조금 받게 돼요. 누적으로 20만 대 이상 판매한 전기차 회사는 보조금 못 받아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한테는 좋은 거고, 상하이 공장도 증설이 이제 완료됩니다. 8월 3일날 모델 3가 완료되는데, 이러면은 중국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더 좋은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도 제가 미국 주식을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미국 주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죠. 왜냐면 요거잖아요. 여기서 테슬라만큼 Q가 확실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미국 기업 중에 넷플릭스는 Q가 막혔어요. 늘리기 힘들어요. 미국 이제 전기차 7%밖에 안 돼요. 확장성이 Q예요. 한마디로. 저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는 저걸 늘리기 시작합니다. 늘릴 수 있는 수요가 있고, P는 올라갔죠. 단가는. 그렇지만 또 낮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키팩터가 아니에요. Q입니다. Q. 물량. 테슬라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저 물량입니다. 물량. Q가 증가할 수 있는 산업이냐. 그래서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Q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이게 되는 기업, 안 되는 기업은 몇 년 후에 갈려요. 그렇죠? 코닥이 왜 망했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는데 아날로그 고집하다가, 아날로그는 Q가 줄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 논리예요. 그거를 계속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Q가 늘어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체크하시면 의외로 답은 쉬워요. 이제 그 안에서 실적 보고 좀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부자 매수가 하나 있어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 진대재 전 장관 아시죠? 예, 그 옛날에 삼성전자 출신이고, 예, 이분이 그 뭐죠? 솔루스 첨단 소재 최대 주주인데 지분 매입을 했더라고요. 여기 장내 매수 38,000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39,000원인가 아마 그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한 39,000원, 4만원 밑에서. 아무튼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뭐 워낙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 좀 내용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내부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제 정리한 거, 현재까지 발표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아이온스까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예, 잠깐 보여드렸고, 예상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아이온스도 그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때 저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주가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꺾이면서 급락했고, 지금 실적 되게 좋아요. 그리고 퍼도 났고, 그리고 오늘 발표한 기업은 페노션. 페노션도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퍼 4배. JS 코퍼레이션은 이게 의류 OEM 업체죠. 근데 실적 여전히 좋아요. 근데 PER 3.8배. 두 기업의 공통점 뭐냐? 피크아웃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요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요. 비디아 지수 막 꺾이고. 근데 이 구간에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JS 코퍼레이션도 의류 OEM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빠졌고, 다만 실적으로 증명은 했으니까 이제 와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번 이렇게 꺾이면 무섭고요. 이 피크아웃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아무도 기대 안 하잖아요. 이 두 기업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시되 지금 못 가요. 피크아웃에 걸려서 시간 걸리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기대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죠. 싸다는 것만으로도 매력이 있고, 그리고 검증된 기업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발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2450까지는 좀 회복됐고,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2500, 600, 2500에서 600이 PBR 한 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좀 주식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고, 유가 좀 꺾였고,
거기다 미국도 긴축 사이클이 조금 이제 바뀌려고 해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건 경기를 신경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의 두 개의 법안이 일단 하나는 통과됐고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한테는 되게 유리한 구도죠. 네, 한국과 같이 가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는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 다만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조금 단기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과거보다는 많이 안정감 찾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50까지 왔고 코스닥도 800 넘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외국인들 뭐 오늘도 좀 사고 있고요. 아침엔 좀 팔더라고요. 다시 사고 있고, 기관은 뭐 기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수해도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종별로는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건 전기전자. 아침엔 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오후에 전기전자 사고, 금융주만 좀 파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 인터넷 이쪽 좀 파는 것 같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조선주가 제일 좋아요. 네, 조선주들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죠. 현대중공이 뭐 8%나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예요, 확실히. 그 다음에 뭐 임플란트 회사들도 주가 좋고요. 오늘 덴티스, 근데 현대바이오랜드 때문이고, 다 좋은 건 아니네요. 섹터만 그런 거고 업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오늘 불을 뿜네요. 성광밴드, 태광, 뭐 한국카본 다 괜찮습니다. 조선주가 왜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지는 많이 말씀을 해드렸죠. 단 지금 흥분하지 말자. 예,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너무 또 이쪽으로 막 붙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시고, 2차 전지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MLCC도 아침엔 빠지더니 오후에 올라갔네요. 코스모신 소재가 좀 올라갔네요. 공작기계 회사들 오늘 좀 올라갔고, 2차 전지 장비가 오늘 좋습니다. 투자 많이 하니까. 농업주 좋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랜만에 좋네요. 이수화학, SKC, LG화학, 금호석유. LG화학이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극재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는 양극재에서는 LG화학이죠. 왜냐하면 제일 저평가돼 있고 못 갔죠, 사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그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점 대비하면 꽤 올랐어요.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케미칼 기업들도 다 강해서 좀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철강주도 오늘 괜찮습니다.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좀 아쉽고, 세아제강은 아시죠? 그 파이프 강관업체라서 조선주랑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뭐 원전, 건설기계, 뭐 완전히 종목 장세입니다. 시멘트, 레미콘 이쪽도 좋고, 골판지 가격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부품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파인테크닉스는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죠. 폴더블폰. 화장품 회사들도 오늘 오랜만에 올랐네요. 5G, PCB, 자율주행차, 리비안, 방산. 요새 방산주가 제일 뜨거웠죠. 오늘은 좀 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나쁘다기보다는. 2차 전지도 오늘 좀 괜찮습니다. 삼성 SDI가 좀 괜찮네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좀 밀리고 있고요. 뭐 그렇고, 좀 빠지는 쪽은 오늘 금융주가 좀 안 좋네요. 생보사, 편의점, 또 은행주 이쪽은 오늘 좀 쉬고요. 정유주 좀 빠지고, 바이오 쪽도 좀 쉬고요. 증권주 좀 빠지고, 금융주가 대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좀 빠졌고, 웹툰,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좀 쉬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좀 쉬어가고, 건강기능식품도 오늘 이제 일부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결국 정책 수혜주들하고요, 조선주 이쪽이 시장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수는 약보합, 광보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도고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오늘 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반도체가 좀 가면 좋은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 4분기 수요 부진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이제 꺾이겠죠. 그러면서 바닥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 3분기까지는 바닥 다지는 구간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물리면서 비중을 늘리는 구간이고, PBR 1.4배, 1.5배인 7만원, 7만 5천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하고 싶으면 이제 그 정도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에 증시에 영향을 주니까 아직은 조금 답답하다. 오르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종목 장세고요. 여러분들이 뭐 종목이나 기업들 산업 이런 거 잘 선정하시면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또 장세니까, ST팜은 호재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업과 종목에, 산업과 기업에 집중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2차 전지 뭐 또 통신 장비, 일부 바이오, 일부 반도체 장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방송입니다. 뭐 2022년 이제 8월 1일 그 연불리와 함께 첫 방송이었고, 이게 많이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할 때는 검색도 잘 안 된다고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그냥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중간중간 이제 교육으로 또 인사이트 있으면 전달도 해드리고, 또 주식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아, 그리고 뭐 언제든지 이게 댓글창에 제가 뭐 종목 상담 못해요.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채널에서는 제가 옛날에 한 적은 있는데 상담은 좀 불가능해져가지고 그건 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을 또 만들어서 종목 상담 해드리고 그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반영해가지고 제가 영상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멘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베스트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장 함께 읽기 당분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반갑고요. 예,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걸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인데,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